it's just you, well, times can be tough. When there's no one there to catch. 무릎 방면죄부에도 용서 못할 그의 친일 발언들. 조영남이 무릎 박도사에 출연해서 여러가지 이야기를 하던 중 친일 논란에 대하여 입을 열었네요. 왜 일본을 옹호하겠는가? 난요지의 그의 발언은 일면 우리가 그를 오해하고 있지는 않았나 하는 생각을 들게도 했습니다. 조영남이라는 인물의 이미지가 너무나도 저급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를 보는 시선도 곱지만은 않았던 것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조영남이 아무리 애명해도 그가 한 발언까지 용서받을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그가 친일파인지는 조영남 본인만이 알겠지만 그가 한 용서받을 수 없는 발언은 그를 친일파로 매도해도 그가 할 말은 없는 것입니다. 조영남의 책 맞아 죽을 각오로 쓴 진일선언의 제목만 봐도 조영남은 자신을 진일파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진일선언이라니요. 아무리 자극적인 제목을 뽑아내려 했다 하더라도 진일이라는 말을 함부로 내뱉은 것은 그의 불찰입니다. 자신은 맞아 죽어도 친일 선언을 해야겠다는 뜻을 내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사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부분은 큽니다. 일본은 우리를 식민지로 삼았고 숱한 약탈과 악행을 자행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조상들이 겪은 일이고 아직도 그런 악행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남아있습니다. 한 나라와 국가를 짓밟은 일제는 아직 정식으로 사과한 적도 없고 제대로 된 보상을 해준 적도 없습니다. 독일이 나치가 자행한 일을 끊임없이 사과하고 보상한 것과는 천지 차이로 일본은 오히려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교과서를 왜곡하기도 하며 우리 영토를 자신의 영토로 주장하기도 합니다. 역사적인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기회만 있으면 상대적으로 경제나 사회면에서 약소국인 우리나라를 건드리며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고 이익을 얻으려 하는 것입니다. 일본이라는 나라에 호감을 갖는 것은 개인의 취향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친일이라니요. 일본이라는 나라의 문화와 사람들에게 친절한 것은 욕할 일이 아니지만 친일파를 떠올리게 하는 말인 친일이라는 말까지 써가며 역사적인 과오를 부정하려 하는 것은 절대 용서받아서는 안 될 일입니다. 적어도 한국인이라면 역사적인 고통과 아픔을 제대로 이해해야죠. 그 바탕 위에서 이루어진 일본에 대한 관심이라면 인정할 수 있지만 그런 역사를 깜그리 무시한 일본 찬양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특히나 조영남 같은 유명 인사는 더욱 그렇고요. 이 책의 내용을 보면 더욱 가관입니다.
조영남은 이 책에서 일본의 포르노를 통해 끝까지 가는 정신을 배우었다. 일본의 축소지향적인 검소함은 일본의 힘, 한국은 그렇지 못해 못 산다. 한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남 잘 되는 꼴 못 본다는 등의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조영남은 이렇게 말했지요. 일본을 배우려 이런 글을 썼다고요. 하지만 일본의 변태적인 포르노 문화에 감춰진 잔인함과 폭력성, 선정성은 보지 못하고 끝까지 가는 그들의 정신만을 찬양하는 그런 책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이 책은 일본을 배우자고 말하면서 교묘히 한국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일본을 지켜 세웁니다. 일본에서 몇십 년 동안 산 사람도 아니고 몇 번 여행이나 다녀온 사람이 마치 한국과 일본에 대해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는 것 마냥 부적여 놓은 것이지요. 일본이 축소지향적인 것은 주택값이 지나치게 비싼 데다가 지진이 잦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이 풍요로운 생활을 못하는 것이 좋은 나라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나요? 또한 그가 그토록 전향했던 일본의 선진 기술은 이제 한국에도 밀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상황이 된 지금에 와서 그는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 배울 건 배워야 합니다. 그것마저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무조건 욕한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요. 하지만 이 책은 일본 사람들은 편견 없고 차별 없는 누얼한 민족으로, 우리는 편견과 아집으로 똘똘 뭉친 열등하고 변협한 민족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대한 깊은 이해도 없이 몇 가지 경험만으로 이런 책을 펴냈다는 것은 그가 친일파라 여겨져도 할 말이 없는 부분이지요. 그런 편견 없고 차별 없는 일본인들이 독도를 내놓으라 소리치고 위안부 할머니들을 무시하는 처사는 어떻게 봐야 하는 걸까요? 일본 우익들의 군국주의 찬양은 군국주의 피해자들을 차별하는 일이 아닌 겁니까? 또한 그는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인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를 하는 모습을 보며 그네들이 나에게 되묻는 것도 같다. 우리는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섬긴다. 너희들은 이순신을 섬기지 않느냐? 우리는 이토 히로부미나 도조 히데키를 위한 제사를 지낸다. 너희들이 안중근, 윤봉길에게 제사를 지내는 건 우리가 상관은 한다. 이 경우내 쪽에서 즉각적인 답변을 내놓을 수 없다. 고 스스로 밝혔습니다. 안중근과 이토 히로부미를 동일 선상에 놓고 생각하는 그의 무신경함은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침략자와 피해자를 동일 선상에 놓고 생각할 수 있다면 히틀러도 조상으로 칭송받아도 할 말이 없겠죠. 왜 독일은 한 개인인 그가 저지른 끔찍한 일을
끊임없이 사과하는지 그 이유부터 알고 와야 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조영남은 토론에서 독도, 교과서 대처 일본이 한 수위라든가 일본 사람과 친해지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요지의 발언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발언을 한 사람에게 친일파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는다면 대체 누가 친일파일까요? 일본에게 징징대지 말라고요. 조영남 씨가 바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익신문인 산케이 신문과의 인터뷰 하나만으로 조영남에게 친일파 이미지가 생겼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일본에게 징징대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무지함과 몰상식함과도 닮아있는 일본의 고압적이고 말이 통하지 않는 태도에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지요. 조영남은 그가 하는 발언들이 일본이 하는 행동을 옹호하는 행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발언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 져야죠. 무릎 박 나와 난 일본 옹호한 적 없다는 식으로 구렁이 담 넘어가듯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조영남이 한국인인 것이 부끄러울 지경이라면 그는 대중들의 매리 속에서 친일파 이상이 될 수 없으니까요. 우리 역사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부분은 큽니다. 일본은 우리를 식민지로 삼았고 숱한 약탈과 악행을 자행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조상들이 겪은 일이고 아직도 그런 악행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한 나라와 국가를 짓밟은 일제는 아직 정식으로 사과한 적도 없고 제대로 된 보상을 해준 적도 없습니다. 독일이 나치가 자행한 일을 끊임없이 사과하고 보상한 것과는 천지 차이로 일본은 오히려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교과서를 왜곡하기도 하며 우리 영토를 자신의 영토로 주장하기도 합니다. 역사적인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기회만 있으면 상대적으로 경제나 사회면에서 약소국인 우리나라를 건드리며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고 이익을 얻으려 하는 것입니다. 일본이라는 나라에 호감을 갖는 것은 개인의 취향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친일이라니요. 일본이라는 나라의 문화와 사람들에게 친절한 것은 욕할 일이 아니지만 친일파를 떠올리게 하는 말인 친일이라는 말까지 써가며 역사적인 과오를 부정하려 하는 것은 또한 그는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인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를 하는 모습을 보며 그네들이 나에게 되묻는 것도 같다. 우리는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섬긴다. 너희들은 이순신을 섬기지 않느냐. 우리는 이토 히로부미나
도조 히데키를 위한 제사를 지낸다. 너희들이 안중근, 윤봉길에게 제사를 지내는 건 우리가 상관한다. 이 경우 내 쪽에서 즉각적인 답변을 내놓을 수 없다. 고 스스로 밝혔습니다. 안중근과 이토 히로부미를 동일 선상에 놓고 생각하는 그의 무신경함은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침략자와 피해자를 동일 선상에 놓고 생각할 수 있다면 히틀러도 조상으로 칭송받아도 할 말이 없겠죠. 왜 독일은 한 개인인 그가 저지른 끔찍한 일을 끊임없이 사과하는지 그 이유부터 알고 와야 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조영남은 토론에서 독도, 교과서 대처 일본이 한수위라든가 일본 사람과 친해지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요지의 발언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When it's just you, well, times can be tough. When there's no one there to catch. 무릎 방면죄부에도 용서 못할 그의 친일 발언들. 조영남이 무릎 박도사에 출연해서 여러가지 이야기를 하던 중 친일 논란에 대하여 입을 열었네요. 왜 일본을 옹호하겠는가? 난 요지의 그의 발언은 일면 우리가 그를 오해하고 있지는 않았나 하는 생각을 들게도 했습니다. 조영남이라는 인물의 이미지가 너무나도 저급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를 보는 시선도 곱지만은 않았던 것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조영남이 아무리 애명해도 그가 한 발언까지 용서받을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그가 친일파인지는 조영남 본인만이 알겠지만 그가 한 용서받을 수 없는 발언은 그를 친일파로 매도해도 그가 할 말은 없는 것입니다. 조영남의 책 맞아 죽을 각오로 쓴 진일선언의 제목만 봐도 조영남은 자신을 진일파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진일선언이라니요. 아무리 자극적인 제목을 뽑아내려 했다 하더라도 진일이라는 말을 함부로 내뱉은 것은 그의 불찰입니다. 자신은 맞아 죽어도 친일 선언을 해야겠다는 뜻을 내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녀온 사람이 마치 한국과 일본에 대해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는 것 마냥 부적여 놓은 것이지요. 일본이 죽소지향적인 것은 주택값이 지나치게 비싼 데다가 지진이 잦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이 풍요로운 생활을 못하는 것이 좋은 나라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나요? 또한 그가 그토록 전향했던 일본의 선진 기술은 이제 한국에도 밀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상황이 된 지금에 와서 그는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 배울 건 배워야 합니다. 그것마저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무조건 욕한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요. 하지만 이 책은 일본 사람들은 편견 없고 차별 없는 누얼한 민족으로 우리는 편견과 아집으로 똘똘 뭉친 열등하고
변협한 민족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대한 깊은 이해도 없이 몇 가지 경험만으로 이런 책을 펴냈다는 것은 그가 친일파라 여겨져도 할 말이 없는 부분이지요. 그런 편견 없고 차별 없는 일본인들이 독도를 내놓으라 소리치고 위안부 할머니들을 무시하는 처사는 어떻게 봐야 하는 걸까요? 일본 우익들의 군국주의 찬양은 군국주의 피해자들을 차별하는 일이 아닌 겁니까? 대용서 받아서는 안 될 일입니다. 적어도 한국인이라면 역사적인 고통과 아픔을 제대로 이해해야죠. 그 바탕 위에서 이루어진 일본에 대한 관심이라면 인정할 수 있지만 그런 역사를 깜그리 무시한 일본 찬양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특히나 조영남 같은 유명 인사는 더욱 그렇고요. 이 책의 내용을 보면 더욱 가관입니다. 조영남은 이 책에서 일본의 포르노를 통해 끝까지 가는 정신을 배우었다. 일본의 축소지향적인 검소함은 일본의 힘, 한국은 그렇지 못해 못 산다. 한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남 잘 되는 꼴 못 본다는 등의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조영남은 이렇게 말했지요. 일본을 배우려 이런 글을 썼다고요. 하지만 일본의 변태적인 포르노 문화에 감춰진 잔인함과 폭력성, 선정성은 보지 못하고 끝까지 가는 그들의 정신만을 찬양하는 그런 책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이 책은 일본을 배우자고 말하면서 교묘히 한국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일본을 지켜 세웁니다. 일본에서 몇십 년 동안 산 사람도 아니고 몇 번 여행이나